재밌는 이슈예요. 이거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열받는 이슈야. 난 진짜 열받아요 이거. 뼛속까지 민주당 건하겹 이라는 주제인데 진짜 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울 지역구가 넓어요. 이 지역구의 현재 의원이 누구냐? 앞에 보이는 서동용 의원입니다. 서동용. 초선 의원이죠. 제가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요, 정말 나쁜 새끼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정말 나쁜 새끼. 이번에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되는 새끼. 민주당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새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이 지역구가 지난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순천시가 따로 있었고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 때 합쳐진 거거든요. 합쳐진 거야. 모아진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69년 동안 여성 선출직 의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남, 그냥 전라남도 있죠. 전라남도에서 한 번도 여성 의원이 46년간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참 고민인 거지.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여성 정책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는 정당인데, 더군다나 전라도에서 전남에서 46년간 여성 선출직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요 지역구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구는 69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에서 요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무조건 여성을 공천한다 해버린 거지. 지금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지금 말하지만 서동용이고, 여기서 지금 뛰고 있는 후보 중에 누가 있냐면 현재 후보예요. 권향엽 후보가 있어요. 권향엽 후보. 권향엽 후보는 여기가 여성 전략구가 될지 몰랐지. 그런데 민주당이 엊그저께 전략구를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 권향엽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해버린 거죠. 전략 공천을. 그러니까 서동영이 열받았지. 그건 이해가 돼요.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여론조사 하면은 서동영 현역 의원과 그리고 권향엽 후보하고 격차가 많이 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은 이번에 처음 부딪히는 게 아니야.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 서동영과 그리고 권향엽이 둘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서동영이 이겨갖고 공천이 된 거거든. 근데 요번에 또 붙는 거야. 그런데 요번에도 붙었는데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요. 현역이 많이 높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게, 참 이 지역에서 여성이 뽑힌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전남에서 46년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라고 할까, 전라남도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런 정치는 남성한테 더 유리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역구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선으로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당에서 결정해갖고 전략공천으로 하지 않으면 여성 정치인은 나올 수가 없는 구도인 거야. 진짜로. 경선하면 무조건 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요, 전략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서동영 의원 입장에서는 열받을만 하지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뭐 여성 전략 특구라고 하면서 자기를 공천 배제해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열받을만 해. 그래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 뭐라고 했냐? 느닷없는 결과에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붕괴하고 있다. 이번 제 지역구의 전략 선거구 결정은 그 절차와 과정이 이상하다. 전략 선거구 지정과 최종 결정까지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
아니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억울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런 행동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당행에 과감하게 그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하면서 권як엽 후보를 단수 공천 줘버린 거예요. 전략 공천 줘버린 거야. 그런데 권як엽이 누구냐? 권як엽은요, 제가 제목으로 썼지만 뼛속까지 민주당. 민주당에서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권як엽만큼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정치한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권як엽 씨는요, 89년도에 평민당에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사실은 당을 옮긴 적 없이, 글쎄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옮겼다고 해야 될까? 하여간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온 사람이야. 탈당한 적이 몇 번 있죠. 근데 이 탈당은요, 그냥 탈당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 때 공직 들어가면서 탈당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 공직 들어가면서 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탈당이 있지,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다 공직에 들어가면서 탈당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뼛속까지 민주당 안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당직 생활 오래 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89년도 평민당 들어간 이후에 이 96년도 같은 경우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들 그리고 86세대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기사가 막 여성들 가자 정치 속으로 막 이렇게 기사 나오면서 새로운 여성 의원들이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한 거를 막 이렇게 특별하게 기사 쓰고 막 그랬어요. 이게 96년도, 97년도야. 앞에 사진은 당시 국민회의, 여성국, 여성 당직자들이거든요. 이때 기사 보면요,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성 바람을 주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 신한국당의 김영선, 국민회의의 추미애, 잡년의 고순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당시 국민회의 여성국의 권향엽 조직부장이에요. 이 권향엽이야, 이 조직부장. 정치는 더 이상 남녀 구역이 아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제도권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권향엽 씨가 지금 총선을 지난번부터 지난 21대 때 처음 나오고 요번에 나와서 지금 시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정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당직자로서 몇 년이야? 30년 이상을 활동한 사람이에요. 주요 보직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중앙당 여성국 국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권양업 씨거든요. 문재인 정부 3년차 때 청와대 비서진 개편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 균형인사비서관. 네? 균형인사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을 하다가 21대 총선 앞두고 비서관을 그만두고 어디로 갑니까? 본인 고향인 광양에 출마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 그런데 본인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때 기사 여기 나오지만 주변에서 인지도가 낮은 고향보다는 서울 경기권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결코 의지만 갖고 출마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서울 경기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본인 고향으로 간 거예요. 당선 여부에 앞서 그동안 찾아뵈지 못했던 고향 광양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지역 현안 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겠다 하면서 이때 지역 내려간 거라고요. 그런데 지역 내려가갖고 누구랑 붙은 겁니까? 지금 현역인 서동영 씨하고 붙어가지고 졌어. 져가지고 낙마했고 서동영이 결국 공천 받아갖고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활동 해오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권양엽 씨는요. 그 지역 사람이라고요. 이때부터.
그런데 황당한 거는 요번에 이 권영업 씨가 공천을 받으니까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기사를 썼냐? 진짜 황당한 기사야. 김혜경 수행했던 권양겹 단수공천 논란. 어떤 언론에서는 이 권영업을 김혜경의 비서래 그냥. 황당하지요. 지금까지 권영업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은 항상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 그리고 항상 권영업을 어떻게 소개했냐?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아카데미 실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미디어 국장, 더불어민주당 여성부 국장 이렇게 소개를 해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갑자기 딴 거 다 빼고 뭐라고 합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 일정을 담당하면서 인연을 맺은 게 이번 공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마치 공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난 대선 때 그 영부인실 그 부실장을 했거든요. 영부인실 대선 후보 그 영부인 그 실장은 현역 의원이고 부실장은 5명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권양겹 씨였거든. 근데 그때 그거 했으니까 지금 공천은 4천이라는 거야. 야,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평생을 민주당에서 활동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총선하려고 경선을 치렀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요번에 공천했다고 그게 김혜경 여사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저는요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뭐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언론들은 이렇게 그냥 막 말해가지고 말 만들기 좋아하니까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공천 배제되거나 컷오프 되면은 그냥 무조건 비명 행사라고 말하는 새끼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권양겹 씨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양겹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안 돼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래.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당직자 어떻게 알아? 모르지. 우리 몰라. 언론들은 알까요? 언론들이 어떻게 알아? 권양겹 씨를요. 더군다나 전남, 순청, 광양, 곡성, 구례을 나오는 그냥 예비 후보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단수공천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바로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어. 이걸 이 기자가 박상기 기자가 딱 알고 쓴 겁니까? 이 박상기 기자가 민주당 상황을 너무 잘 알아. 권양겹 씨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권양겹 씨가 단수공천 되니까 권양겹은 김혜경 수행했던 사람이지. 야 이거는 사천이야. 썼을까요? 이렇게 딱 알고? 불가능합니다. 아니 무슨 민주당에서 대단한 원래 이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양겹을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거는 내부에서 권양겹 씨가 김혜경 씨 수행 비서였는데 그걸로 공천 준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 만들어 가지고 제보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제보했을까요? 이 기사에서 나와요. 서 의원은 지금 현역인 서동영 이 새끼가 4일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 권 전 비서관이 대선 때 김혜경 씨 수행비서를 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 권 비서관이 권양겹 씨가 김혜경 여사 수행한 것 때문에 공천됐다라는 프레임은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새끼가 만든 거예요. 민주당의 서동영 의원이 만든 거예요. 이 새끼가 이렇게 만들면서 조선일보가 기사 쓰고 그리고 그때부터 언론들이 난리가 나갔고
친명도 고개 졌는데 김혜경 비서 꽂았다. 김혜경 수행했던 권양엽 단수공천 논란, 사천 끝판왕 비판, 이따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사천이니 뭐니 그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를 현역인 서동영이가 지 단수공천, 지 공천 배제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 지금 권양엽이 김혜경 수행비서라서 온 거다라고 지가 말을 만들어갖고 조선일보 제보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 비서들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하면서 김혜경 씨가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김혜경 씨를 보좌했는데 이 권양엽 씨가 요번에 공천됐다. 아,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 실장이 누구였냐면 이해식 의원이었거든요. 이해식 의원도 서울 강동을에 단수공천했다. 아, 되면 안 돼? 아니, 황당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평생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실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김혜경 씨하고 한번 뭔가 한번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공천 배제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의 논리가 어딨어요? 중앙일보 김혜경 배우자실 부실장 호남 낙하산 공천한 민주당. 권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김 씨의 일성과 수행을 담당했다. 담당하면 안 돼? 여러분, 당직자는요, 내가 손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그 사람한테 그 일 하라 지시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이 사람 공천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민주당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황당해갖고 아주 민주당에서 오늘 입장이 세게 나왔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호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사자인 권양엽 후보에 대한 사실은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오늘 뭐라고 입장이 나왔냐?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입니다. 또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닙니다. 또한 중앙당 여성국장, 디지털 미디어 국장 등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균형 인사 비서관과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렇게 민주당 공보국에서 입장을 냈고요. 박지원 의원도 입장을 냈죠.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권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래요. 민주당은 김대중 총재 이래 당직자, 특히 여성 당직자에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회를 일종의 쿼터제로 공천했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제가 2번의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으로 재임할 때 가장 유능한 당직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의사국장, 여성국장 등 주요 당직을 가장 훌륭하게 역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대선 때 대표실 부실장으로 후보 부인을 수행한 것은 당직자이기에 발령되면 근무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번 공천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면서 당직자, 여성 배려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공천 확정이 되면은 순천, 광양, 구례, 곡성으로 뛰어가서 권양엽 후보를 돕겠다 얘기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돕겠다는 건요, 박지원이 말은 안 했지만 이 서동영 개새끼, 내가 너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그거죠. 왜냐하면 당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왜냐면 지금 그냥 경선을 붙으면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이걸 좀 틀렸네. 돕겠다는 거는 그 본선에 가서 돕겠다는 거니까 본선 가갖고. 근데 제가 왜 헷갈렸냐면은 내가 놀라운 게 뭐냐?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권양엽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야, 이거 정말 대단해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나는 현역 의원 중에서, 현역 공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처음이야. 처음. 자기 지금 전략 공천 받은 거 취소해달라. 나 경선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역대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사천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도 이것 때문에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언론하고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냐? 언론과 정부 여당이 악의적으로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심했다며 이 논란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공천과 이번 총선 압승을 위해 결단을 내리겠다 하면서 중앙당 지도위에 전략 공천 철회와 더불어민주당 이 지역에서 당당히 경선으로 이기겠다 하는 거예요. 경선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바로 어떻게 했냐? 전략 공천을 처리하고요. 서동영과 경선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또 엄청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가짜로 지금 잘못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실수해가지고 마치 고치는 것처럼 민주당이 잘못된 공천을 했는데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 취소한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천 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여기 나오잖아. 권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를 권양엽과 선도경 2인 경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언론들이 이걸 자꾸 민주당이 이거 봐라 이렇게 문제 일으킨 다음에 시끄러우니까 뒤집었다. 그거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권양엽 후보가 본인이 먼저 얘기해서 나 경선하겠다 하는 바람에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비슷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참 시끄러웠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일대 그 용역 줬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요번에 그 후보 경선 관련해 가지고 조사 업체로 들어왔다니까 이거 가지고 불공정이다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뺐잖아. 근데 이 뺀 거를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뺀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먼저 민주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빠지기로 한 거야. 그래서 빼게 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권양엽과 서동영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경선에서 권양엽 후보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권양엽 후보는 왜 굳이 경선을 할까요? 사실 경선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경선하지 못해가지고 컷오프 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중앙당에다가 경선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전국에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도 경선하겠습니다. 저 전략공천 포기합니다. 단순공천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권양엽은 왜 할까요?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전남인데 여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 근데 왜 할까요? 여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지만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요번에 누가 나오냐면 국민의힘의 이정현 전 대표가 나옵니다. 이정현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순천에서 국회의원 당선됐던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나왔는데 이 서동영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럼 선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전 그래서 권양엽 씨가 이렇게 통 크게 경선을 하겠다고 한 게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본인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거든요. 지금 조사하면요, 서동영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 이번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이 당원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서동영이라는 새끼가 얼마나 추잡하게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해서 이 권양엽 후보가 후보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은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재명과 싸워가지고 뭐 쉽게 이길 수 있죠. 네, 이게 오늘 그 두 번째